안녕하세요.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주 코너 아시죠?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요. 그런데 오늘은요, 제 세 번째로 수원문화재단 미디어 공모사업으로 방송을 하게 되어 있는 와그라글 라디오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97.3MHz에서 보내드리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와그라글 라디오를 바로 이어서 보내드리고 한 15분이나 16분쯤 후에 우리 주주클럽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문화재단 미디어 공모사업에서 응모사업을 통해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재균이고요. 이름하여 와그라글 세자매 수원 FM 96.3에서 내보낼 거고요. 와그라글 라디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이 와그라글 라디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한 저는 전재균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민 참여 사회문제 해결 과정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2023년 시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과정 이름하여 문어발 사업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인권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시민들의 생각을, 시민들의 연구활동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스펙 액티브 시니어 인플루엔서 마케팅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요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네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과 은퇴한 능력 있는 시니어, 인플루엔서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으로 플랫폼 개발과 운영, 매칭과 캠페인 관리, 커뮤니티 구축, 마케팅 및 홍보, 피드백 수집 및 개선, 법률 및 규정 준수 활동을 함,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개요만 봐서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동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장사하는 소상공인, 또 동네에서 은퇴한 시니어, 여기서 이제 활동할 만한 시니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루엔서를 연결시켜 주니까 주된 사업이나 또는 지역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으로 플랫폼 개발과 운영 매칭 해가지고 거기에 경험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쉽게 말하면 능력 있는 시니어들이 우리 사회의 마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얘기입니까? 이래서 이분들은 이제 제안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안 배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세,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께 실질적으로 영향도 있고 건강도 좋으신 분들에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분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작은 일자리를 소상공인들에게 연결시켜줄 필요성이 있었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거죠. 이게 우리나라에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사업명으로, 제안명으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그랬죠? 시민 참여 사회문제 해결 과정, 이름하여 문어발 사업을 해보자. 시민들이 참여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쭉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교육 책자 제작하기, 시니어 인플루언서 모집 및 교육하기, 페이스북 인스타 홍보하기, 1차 파일럿 운영하기, 보완점 개선하여 사업 준비 완료, 이런 식의 내용인데 그러면 개선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 컨설턴트 자문, 역시 이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 그럼요. 관련 기관과 협의, 무지하게 그 경험의 노하우가 필요하죠. 사업 위치 확정, 이런 거, 법률과 자문,
파일럿 운영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회에서 시니어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시니어들의 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마을 경제적 활성화를 일으키는 그런 밑거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니어 활동의 일환으로 열심히 우리가 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이어서는요, 우리 다음 단계에서 갈등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걸 가지고 시민 참여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갈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경진이라는 대표자께서 단체명 아이즈라고 써 있는데, 개요를 보면 이렇게 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또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폭력사안 가이드북이 필요하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폭력사안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이드북이 필요한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해보자? 개요를 보면 이렇습니다. 학교 내 폭력 이해하기. 학교 내 폭력을 이해하기, 참 이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쉬운 초기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아동과 학부모가 올바른 폭력사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교사, 아동, 학부모와의 갈등을 완화, 초기 대응 가능토록 한다. 이래서 역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당사자들이죠. 교사, 아동, 학부모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할 것이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목적하면 말이 사업 목적이지 사실은 갈등 해결 문제이죠. 갈등 해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학교 내 폭력 사안의 학부모, 아동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쉽게 설명한 가이드북을 제작하는데,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폭력 사안별로 다르고 또는 그 나이별로 다르고 성향별로 다르고 이렇게 많이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학부모, 아동, 발달 장애, 다문화 등 현재 학교 내 폭력에 대한 매뉴얼이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모두에게 이해하기 쉬운 편안한 정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의 원인은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학부모, 아동, 발달 장애, 다문화 등이 쉽게 이해하고 매뉴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까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분석을 어떻게 해야 어떤 점수가 나올 거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서부터 그런 물음표를 던지고 의문점을 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줄였던 대면 수업이 올해 정상화한 가운데,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했을 때 온라인 교육이 많고 오프라인이 적었는데, 이번에는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서자 교사들은 학부모와 갈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 내 업무 및 관계 갈등과 현황과 학교 조직 문화와의 구조적 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가 나왔어요. 서울 초등학교 905명이 갈등인식 양상이 있으며 대상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관리자 등 4가지로 나누어 조사했음.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학부모와 갈등은 경력 1년 차는 2.2점, 5년 차는 2.3점, 10년 차는 2.2점, 15년 차는 2.4점 등으로 모든 연차에서 다른 관계에서의 갈등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관계가 모든 교사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 관계가 존재한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음표를 가지고 한번 이제 이걸 해결해 보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이것도 굉장히 또 깊이가 있어요. 해결 방법이.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는 뭐냐? 역시 이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한데, 전문가 집단이 뭐냐면 이제 변호사, 이런 사람들, 또는 교사 중에서도 실천교사 모임, 교육부는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이런 분들로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안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학교 내 폭력 사안 유형을 분석하고 아동과 자녀 간의 폭력 사회에 대한 의사소통 방법을 찾고 초기 단계별 훈련 등으로 구성해서 기획하겠다, 이렇게 예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매뉴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네, 왔지요.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학교 내 폭력 초기 대응 가이드라인으로 작은 다툼이 큰 갈등으로 커지기 전에 효과적인 조정을 진행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이겁니다. 이야, 역시 우리는 시민사회가 그냥 시민사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시민사회는 세계적인 수준의 시민사회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그런 사회들이죠. 여러분들이 주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듯이, 주민으로서 의무가 있듯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학교 내 폭력 초기 대응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장애, 다문화 가정에서 쉽게 안내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유명한 아랑학교에서도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사회 문제들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원문화재단 미디어 공모사업으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명은 같이 이거요. 이름하여 와글와글 세자매 와글와글 라디오인데 지금은 와글와글 라디오입니다. 수원 FM 90.3MHz를 통해서 방송할 예정이고요. 응모사업을 통해 이 방송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반면에 또 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보면요. 뭘 우리가 보고 있는지 아시죠? 시민 참여 사회 문제 해결 과정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시 장애인들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죠. 장애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야? 인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권은 우리 사이에 수도 없이 단어가 오가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걸 하나 빼뜨리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발달 장애인들의 전문 병원 설립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논쟁에 가지고 우리가 어느 모 시, 모 구에서 한번 논쟁이 나서 뉴스에 커다랗게 현황된 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발달장애 가족 치료를 위해서는 참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대요. 우리 일반인들은 웬만하면 뭐 며칠 또는 당일날 치료를 받기도 하는데, 이분들의 발달장애인들은 치과 치료를 위해서는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또 진료기관에서는 자칫 거절한다는 거예요. 예, 발달장애인들을 거절한다. 전문병원으로 가라, 이런다는 거죠. 정작 전문병원이 적어서 갈 데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사회에 참 보이지 않는 그늘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한 배경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우리 동네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검진을 하려도 병원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매뉴얼이 있으면 좋으련만 병원 매뉴얼마저도 제대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안 내용으로는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 남부권 발달장애인 전문병원 설립, 두 번째로는 우리 동네 기존 의료기관 의료원 활용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수원 지역 설치를 통해 경기 남부권 발달장애인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요. 당연히 맞죠. 성인 발달 장애인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져 있는 것을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전문 병원을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고 공동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방송하게 된 수원문화재단에서 미디어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방송을 하게 됐다는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단체명이 가치인데 이름하여 와그락을 세자매 와그락을 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와그락을 라디오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원 FM 96.3MHz를 통해서 방송 예정이고요. 응모사업을 통해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하나 바로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본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수의 약속 듣고 오겠습니다. 임병수의 약속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주주 코너입니다. 매주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입니다. 저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주민자치회 또는 시정 업무 또는 봉사활동에 있는 손바닥 정원이라든지 손바닥 정원이 뭐냐고요? 손바닥 정원 봉사활동 단체입니다. 수원시에 있는. 그 다음에 새마을회라든지 또는 분여회라든지 봉사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의 활동 영역에서 저희들이 발치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수원시의 세비톡톡이라고 있는데 세비톡톡에 올라온 건의, 즉 여기에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 올라온 것들을 발표해 드리고 공감하는 시간을 같이 갖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교통 단속 시스템을 도입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내버스에 자동교통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떠냐 이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자동교통 단속 시스템은 신호위반 차량 발견 시 AI가 자동으로 사진을 찍고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자동적으로 사진을 찍어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거나 교통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시내버스에다 이런 AI 자동 사진을 찍는 기계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찍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찍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단속을 위한 차량이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의주신 분께 너무나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조정희의 참새와 허수아비 듣겠습니다. 조정희의 참새와 허수아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수원 동신초등학교 4학년 일반 학생들이 낸 의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합시다. 이게 있는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대목을 써주셔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 홀로 외롭게 고독사를 하게 되는 경우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4학년 어린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점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정말 힘듭니다. 독거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될 때가 많아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주변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협력하여 의미 있는 진짜 봉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초, 중고 학생들이 의미 있는 진짜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것도 좋습니다. 독거 노인분들께서 스스로 건강검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나
응급상하게 연락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발급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야, 이게 어린이들이 이런 의견을 줬다는 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 눈으로 볼 때도 이 빠르게 노령화되는 이 어르신들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봉사를 우리가 실천하자.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런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함께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철이와 미애, 너는 왜 듣겠습니다. 운명 듣겠습니다. 쿨의 운명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동신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보내준 세비톡톡에 올라온 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는요, 지역화합 축제나 양해 게시판을 만듭시다 이랬는데 이 아이디어가 기가 막힙니다. 먼저 재미나서 하도 이 아이디어가 좋아서 내가 이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게시판에다가 이거 써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친구들이 놀러와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을 게시판에 쓰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에 게시판에다가 나는 몇 호에 사는데 오늘 내 친구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놀 건데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 양해해달라, 이런 겁니다. 이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시민들이 당연히 양해해주지 않지는 않겠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걸 안을 주셨는데요. 지역축제 화합으로 아파트 화합축제이거나 마을 축제인 경우에 이런 게시판을 활용해서 이런 내용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 학생들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렇게. 이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딱 이것만 읽어봐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시겠죠? 이 방송은 주주클럽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이고요. 저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 즐거운 시간 갖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 그걸 토대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도 따로 갖고 있으니 수원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신초등학교 학생들이 올려준 방금 전에 그 글이 있었잖아요. 게시판. 이야,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뭘 썼냐면요, 노인들을 스쿨존 안전 도우미로 일하게 합시다, 이랬어요. 이거 얼마나 정말 좋은 아이입니까? 이거 사실은요, 수원시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로서 조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규모가 좀 줄었다는 말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일자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해서 이 어린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동으로 사고가 난다고 하니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을 어른들 도우미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료 봉사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일자리니까요, 임금을 좀 주고 안전도우미를 사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 동신초등학교 학생들의 이런 의견들은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카라의 Look You 듣고 오겠습니다. 카라의 Look You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미톡톡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수원 수목원에 혹서기와 혹한기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혹서기는 여름이고 혹한기는 겨울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름에는 이동식 풀장을 만들어서 야외 수영장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면 좋겠고, 겨울에는 야외 썰매장과 스케이트장 겸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은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여름에 뜨거워서 안 가고 한겨울에 추워서 안 가잖아요.
이거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야, 여기 이제 기대 효과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이제 나왔어요. 예, 혹서기와 혹한기에 이와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당연히 높겠죠. 더워서 못 가고 추워서 못 가는데 거기다가 갈 수 있는 물놀이장 또는 썰매장을 만들어 와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들 하겠습니까? 이런 안을 주셨어요. 이런 안을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런 제안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제안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컨츄리 꼬꼬의 어이해 듣고 오겠습니다. 태양의 I need your girl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제비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QR코드 이용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제안이랬습니다. 제안을 하셨는데 이용주차 안심번호 QR코드를 만들자, 이런 제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도용이 빈번히 일어나는 현 시점에 차량 내 부착되어 무방비로 공개된 개인 주소지 및 전화번호 등도 도용이 될 사항이 될까 염려됩니다. 이런 도용을 예방할 목적으로 개발된 안심번호 서비스는 차주가 유사시 연락을 목적으로 차량에 남겨놓은 연락처를 QR코드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노출 없이 연락을 제공받는 서비스라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개인별 QR코드가 발급되는 시스템으로 시민들이 QR코드를 직접 출력하여 차량에 부착하면 차주와 연락을 원하는 사람이 QR코드 인식 후 메시지가 발송되고 필요시 각자의 번호 노출 없이 통화도 가능하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요, 대전시하고 제주시가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하니 우리 수원시에도 도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이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런 제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